서울의 도심 한복판입니다. 커다란 옥외 광고, 무수한 간판. 그리고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신문과 뉴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미디어는 중간, 매개물을 뜻하는 미디움의 복수형 단어인데요. 미디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곳과 저곳,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일상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고 또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걸 배우고 또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지금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체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셈이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미디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문, 통신,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등 우리가 기계를 통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확장이라고 마샬 맥루한이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매개체들을 다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루한은 자동차는 인간의 발의 확장이고, 또 전화기는 인간의 입과 귀의 확장이고, 망원경은 인간의 눈의 확장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우리가 다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저명한 미디어 비평가 마샬 맥루한. 그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렵다고요? 미디어의 정보와 소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의 속성을 잘 간파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가령 TV는 그 자체만으로 생활 수준의 척도가 돼버린 거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주목하라. 이 말은 누가 어떤 의도로 손가락질을 하느냐에 따라 대상물에 대한 진실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즉, 어떤 미디어가 무슨 의도로 이런 보도를 하는지 미디어 자체의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로 찍은 화면 4개를 연달아 편집해서 선정성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을 자주 출연시켜서 사태의 원인과 자국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류는 끊이지 않는 핫 아이템입니다. 높은 시청률을 담보한 TV와 신문의 밀어주기식 보도, 그리고 SNS로 한류라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는데요.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일련의 감정을 공유하며 행동하기에 미디어의 속성 파악은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을 넘어 사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멀티미디어. 미디어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지만 여러 부작용도 잇따릅니다. 매스미디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매스미디어를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거는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세 모두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중요한 것은 저것이 주체가 아니고 그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가 수용자라고 부르는데 그 수용자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책, 신문, TV, 손에서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괜시리 불안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미디어의 일정 거리두기는 물론 미디어의 본질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올바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됩니다. 이곳은 고대 벽화로 유명한 유적지이자 나의 연구실이야.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안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야 돼. 이거 봐, 누가 동굴벽에 그림을 그려놨어. 와, 진짜네. 길이 270m에 이르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구석기 시대의 벽화로 스페인의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풍요로운 사냥 기원은 물론 사냥물의 사후 세계까지 지배하기 위해 인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실적 묘사와 명암, 다양한 재료로 색깔까지 입히고 일부 형상에는 3차원의 이미지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고대 벽화는 인류의 염원을 기록한 최초의 미디어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크게 무찌른 마라톤 전투는 40km를 달려와 승리를 알리고 숨진 아테네의 전령 페이디피데스 이야기로 더욱 유명합니다. 그의 전언은 공적인 속보로 미디어의 시초라 읽히는데요.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후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기록하는데 이 역시 미디어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종놈들이 밤마다 양반들을 죽인다. 내 말이. 우리는 상황 딱 보면 그림 딱 나오거든요. 그림 그리고 자빠졌네. 종놈들이 죽으려고 양반을 죽여? 그놈들은 감히 배 밖으로 튀어나왔냐? 어휴, 왜 화를 내고 그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단 얘기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소식들과 약속된 암호나 기호 같은 것도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병난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봉화 역시 대중적인 약속인데요. 낮에는 토끼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한 공공의 약속은 널리 알려진 고대 미디어입니다. 적의 침입을 대비한 봉화뿐만 아니라 비둘기나 부엉이 같은 조류를 이용해 긴밀한 소식을 전하던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비상통신으로 쓰였으니 전서구야말로 아주 오래된 미디어라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아케네메스 왕조의 원통형 인장, 그리고 목판과 금속 활자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기록과 인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거듭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이 활판 인쇄술을 만든 거는 그 당시 성경 한 권의 값이 800불덴이었다 그래요. 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승들이 1년 내내 쓰면은 2권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럽인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당에 가서 듣는 거예요. 훌륭하신 선생님 말씀 듣고 신부 말씀 듣고 이렇게 듣는 건 이제 자기 책이 나오니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에서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독일이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소를 발명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쫙 퍼진 거예요. 유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틴어는 읽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독일어 불어는 다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어 불어로 나옵니다. 이 활판 인쇄소를 결국은 종교 계획을 세우면서 완전히 유럽 사회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죠. 인쇄술의 발달은 성경의 보급으로 이어지고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전초가 되는데요.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찍은 최초의 성경 45부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속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마련한 미디어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속 활자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바야흐로 신문의 시대가 열립니다. 게다가 1페니에 살 수 있는 이른바 페니페이퍼 신문들이 등장하면서 정보와 지식은 대량으로 복제 생산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니에 의해 무선 통신이 발명되면서 본격 통신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통신을 넘어 라디오의 서막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 출항한 타이타닉의 비극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대서양의 빙산과 충돌해 무게 4만 5천 톤, 길이 260m에 이르는 거대한 거인은 1,500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곤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말죠. 타이타닉과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 수신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당시는 신문이 대중적인 미디어였고 전파를 잡는 무선 수신기는 일부 통신용으로 쓰였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초기 라디오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게 바로 타이타닉 침몰입니다. 타이타닉 사건에 목마른 대중들에게 신문보다 신속하고 발빠르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바로 무선 전파였단 것이죠. 그리고 이날 7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이타닉의 침몰 전파를 상세히 받아 기록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샤노프. 타이타닉 침몰 사건은 통신회사에서 당직을 서던 샤노프의 일생을 바꿔놓으며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통신전쟁이 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군대로부터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샤노프는 라디오 시장을 급성장시키는데요. 타이타닉과 제1차 세계대전은 통신에서 라디오라는 매스미디어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겪고 나서 라디오라는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의 가장 그 전쟁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정보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의 미디어로 활용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당시 신문사들은 속보와 정보, 사진 등을 공유하는 AP통신을 기반으로 저마다 탄탄한 자리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1919년 샤노프의 RCA 설립, 이후 CBS, NBC 등 거대 라디오 회사들이 생기며 라디오는 신문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매스미디어가 된 거죠. 특히 대공황이라는 위기에서 라디오는 불황을 이기는 확실한 도구로 선택되는데요.
정책을 피력하고 국민을 설득한 루스벨트의 라디오 담화는 난로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 즉 노변 정담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라디오의 발전은 에드윈 암스트롱이 주파수 변조 방식 FM을 발명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 샤노프의 AM 대 에드윈 암스트롱의 FM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에드윈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의 휴대용 라디오를 발명하고 FM 전파가 자리를 잡으면서 맑고 깨끗한 음질의 본격 라디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뉴스와 음악을 들려주며 때로는 웃음과 눈물, 심지어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라디오는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이 된 것이죠.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급성장하는 라디오 시장. 게다가 암스트롱을 배신해 FM 기술까지 획득한 샤노프의 라디오 왕국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전쟁으로 라디오 왕국은 더욱더 굳건해졌죠. 라디오의 아버지 데이비드 샤노프, 그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타이타닉 침몰 기록으로 라디오계의 원더보이가 된 데이비드 샤노프. FM을 발명한 숙적 암스트롱을 배신하며 그 기술을 TV에까지 적용시킵니다. 이제 라디오의 아버지라는 별명에서 방송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것이죠. Sarnoff made an announcement that would change broadcasting forever. It was television. 라틴어로 본다는 뜻을 가진 비전. 텔레는 그리스어로 멀리라는 의미인데요. 텔레비전은 말 그대로 인류의 커다란 도약이라 할 수 있죠. 전파가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영상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생생히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양국의 우주전쟁은 곧 미디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던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리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인류를 대신해 우주를 떠돈 라이카는 지금도 추억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연이어 위성 발사에 실패합니다. The only thing to survive the explosion is the satellite. Blown clear, it begins to transmit from the ground nearby. 1950년대 들어 컬러 방송이 본격화되는데요. 미국은 1969년에야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전쟁과 미디어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샤노프는 전파의 발달은 인류의 진보와 끝없이 함께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TV의 시대,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지구촌은 저마다 국영방송을 앞세워 국익을 대변하고요. 아날로그는 최첨단 디지털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식과 정보는 물론 오락과 여가, 웃음과 감동, 하지만 너무 몰입하면 TV에 사로잡힐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퍼스널 컴퓨터의 탄생과 급성장은 미디어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미디어의 기능을 그야말로 단번에 흡수한 컴퓨터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위기에 처한 지면 신문들은 인터넷과 융합하고요. 가히 21세기 혁명으로 불리는 모바일 폰 역시 인터넷 기능을 탑재하죠. 사람과 사물을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좀 더 긴밀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느 악기 가게의 홍보 이벤트인데요. 공연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면 더욱 많은 이들이 보게 될 겁니다. 대참사는 물론 민주화의 불꽃,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의 탄생,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하나의 미디어 세상, 바로 여러분이 만들고 바꾸는 미디어 세상입니다.